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각형의 성질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외심과 내심이에요. 삼각형의. 자, 우선 이제 외심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요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접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어떤 곡선이랑 어떤 직선이 만날 때 한 점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한 점에서. 왜냐면 이거는 밖으로 둥글고 이제 직선이다 보면 가장 바깥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거든요. 또는 뭐 이제 안쪽에서도 이제 삼각형처럼 원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접한다라고 해요. 접한다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내용이고, 우선 뜻을 정확히 모르면 이제 역시 문제를 여러분 이해하는데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외접원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 삼각형을 자, 어떤 원이 만나는데 이제 밖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삼각형이 주인공이니까 삼각형 입장에서 원이 밖에서 이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외접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되겠죠. 자, 그게 다예요. 외접원, 밖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의 준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해요. 용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물론 뜻도 알아야 됩니다. 외접원의 중심. 외접한다는 게 뭐다? 삼각형을 밖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만난다. 그래서 여기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라는 뜻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원이 등장하면 원은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원을 바라볼 때 원은 우선 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중심을 모르면 우리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나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 중심을 찾고 그 다음에 원의 성질은 항상 중심으로부터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하죠.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컴파스 빙 돌렸던 기억도 날 겁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R로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의 특징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결국 원은 중심이 어디 있고 반지름이 얼마지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원의 특성을 결정하게 돼요. 원의. 그래서 이제 반드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둘레 길이 기억나나요? 예, 그렇죠. 2파이 R입니다. 둘레 길이는.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얼마예요? 예, 기억하고 있죠. 파이 R 제곱. 자, 이런 내용들은 결국 이제 원이 등장하면 결국 이제 만나게 돼요.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원에 대한 내용도 복습을 해둡니다. 길이는 R이 한 번 등장한다고 선생님이 강조했고, 넓이는 길이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R 제곱이랑 관계 있습니다. 파이 R 제곱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선 다시 이제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자, 삼각형 있고 이렇게 밖에서 접하는 원을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하고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외심에서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읽어낼 수 있겠네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같으니까 이렇게 같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왔죠? 자, 그래서 외심은 삼각형의 외심은 결국 외접원의 중심이고 중심에서부터 각각 꼭지점을 연결해 보니까 아, 반지름으로 모두 같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낼 수 있죠. 그림에서.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기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떠올라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 성질 계속 등장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반드시 사용된다는 걸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어때요? 두 변이 같으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요각이랑 요각이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각 문제를 풀 때 당연히 필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꼭지각으로부터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그쵸?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수직이면서 이 길이 같다라는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길이 같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외심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모르면 이제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에 내용 다시 헷갈리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갖고 오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이 외심의 위치는 우리 삼각형 입장에서입니다. 삼각형 입장에서 이 외심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찾냐? 그러면 이렇게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변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변에 수직 2등분. 자, 여기가 2등분이란 건 길이 같은 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요 전체가 10이면 이렇게 5 이렇게 같게 만드는 점에서 그 다음에 요 변에 수직이 되게 직각이 되게 이렇게 긋는 거예요. 역시 요 변에서 자, 같은 길이 찾아서 중점을 찾아서 수직이 되게 그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요. 조금 전에 이제 원을 지었지만 거꾸로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중심을 찾고 여기서 컴파스로 여기다 딱 끝을 대면 벌써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여러분들이 샥 그리면 이렇게 외접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외심을 찾는 건 어떻게 찾는다? 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요 변에 수직이면서 이등분되는 선. 그죠? 우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외심이 되겠다라는 건데, 자, 요런 거는 이제 우선 좀 시간이 지나면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직접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꾸. 그 다음에 자, 뭐 성질 얘기했는데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중심이고 여기 그쵸, 꼭지점까지 결국 반지름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다 같다는 건 이건 아는 사실이니까 모두 같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심이 뭔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직접 삼각형을 그려보고 이렇게 외접을 그려서 중심을 찍고 반지름을 한번 그려본 친구들은 충분히 이제 뭐 세 꼭지점 이런 거리 당연히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선생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려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삼각형을 그리고 이게 원을 그리는 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따라서 그린 게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 그리죠. 요게 힘든 학생은 원을 그려서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삼각형을 그려봐도 됐습니다. 거꾸로 가도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 그린 삼각형은 어쨌든 90도보다는 다 작은 예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각 삼각형의 모양을 그린 거고, 역시 원을 더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엔 둔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그 대신 반드시 꼭지점이 만나게. 그러면 우선 90도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90도보다 큰 둔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는데, 우선은 뭐 아무 변이나 이렇게 잡아보세요. 직각삼각형. 직각을 우선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직각 90도가 되게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서 이제 역시 연결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이니까 얼추 이쯤 되겠죠. 따라왔어요? 자, 이 원의 중심이니까 원만 보세요. 원만 보고 점을 딱 찍으면 이제 중심일 거고, 원을 보고 찍으면 이 친구는 선생님이 원을 정확히 그렸다면 놀랍게도 뭐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지름이 됩니다. 지름. 이렇게. 그걸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만 그려보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리면서 어느 정도 지각이 돼요. 우리 뇌는.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 문제와 직결되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둔각삼각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부에 존재하는 거, 삼각형 안에는 없죠. 삼각형 내에는 없어요. 이 안에 외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삼각형 바깥에 동떨어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외부에 있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한번 찾아보는지 한번 우리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성질 배우면서 외심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습니다. 변을 봐야죠. 요 변. 중점을 찾아야 돼요. 중점. 가운데요. 길이 같은 거. 그 표현들 자꾸 모르면 안 돼요.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자, 수직 직각이라는 얘기고 90도라는 얘기고, 그 다음 이등분 그러면 역시 두 개로 똑같이 나누는 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변을 길이가 같게, 아까도 언급했죠. 이 길이 같게끔 딱 가운데를 잡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 변에 수직이 되게, 직각이 되게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알아왔나요? 역시 이쪽 변에서도 중점을 찾아서 길이 같게끔 요 길이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변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으면 선생님이 대충 그렸어도 어때요? 중심이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요 변은 둔각일 땐 참 그래요. 그쵸? 이쪽으로 긋는 게 아니고 이제 두 점이 만나면 반드시 다른 한 변도 외심을 지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점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점, 이 길이 같은 점, 중점을 찾아서 수직이 되게 일로 그으면 만나지 않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이 이제 외심이 되고, 외심이 이제 밖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 요 둔각삼각형도 문제로 나오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외심이 이렇게 밖에 존재해서 그래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심에서부터 여러분들 꼭지점으로 다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그럼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가 다 어떻다? 반지름으로 다 같다라는 게 중요한 성질이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각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점, 수직이동분선, 중점이면서 수직이 되게 그으면 되겠고, 이제 빨리 하겠어요. 중점이면서 수직이 되게 그으면 벌써 외심에서 만나는 게 보이죠. 나머지 한 점도 중점에서 수직이 되게 그으면 반드시 외심을 지납니다. 외심의 성질은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아서 반지름으로, 이게 외심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직각삼각형 볼게요. 중요하다고 아까 했죠. 시험 문제 정말 단골로 나옵니다. 자, 우선은 자, 요 한 변의 중점을 찾아서 수직이 되게 이렇게 걷습니다. 여러분 봐도 외심을 향해서 가죠. 이쪽 변도 중점을 찾아서 수직이 되게 걷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심을 만나는 거 알 수 있죠. 요 변은 글 수가 없죠. 중점에서 벌써 딱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직각삼각형은 이 빗변이라고 합니다. 가장 긴 변, 빗변. 직각삼각형은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건 이제 2학년 때 배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큰 각이 90도인데 그 각에 마주보는 변, 요 변이 기울어져 빗금이라고 하는데 기울어진 금, 어쨌든 빗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뭐 어떤 도형을 채울 때 빗금을 치죠. 이게 빗금을 쳐서 이렇게 채워놓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약간 기울어져서 사선으로 긋는 거 우리가 이제 빗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빗변도 그런 사선 모양이기 때문에 변 중에 이제 빗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어쨌든 알아야 되는 용어예요, 수학적으로. 자, 빗변의 중점이 빗변의 가운데가 결국은 외심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반드시 여러분 걸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알 수 있어요. 아까 계속 언급했듯이 중심으로부터 각각 꼭지점까지는 다 모두 반지름으로 같다라는 게 중요하죠. 요 길이도 우리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반지름으로 모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에서는 직각삼각형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나 예각삼각형일 때 외심의 위치는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각인이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많이 그려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그럼 삼각형의 외심은 어떻게 응용되는가 그랬는데, 자, 선생님은 이제 삼각형 외심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한테 삼각형이 이렇게 문제에 등장하고 외심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꼭 원을 그리렴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드시 원을 그리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선 이 원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과 동시에 문제를 풀 확률을 굉장히 높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정말 응용된 문제가 아니면. 정말일까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물론. 원을 그리고 원의 중심을 찾습니다. 찾았죠? 그리고 외심이라고 외쳐요. 외심이에요, 외심. 외심이고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아 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고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접원을 그리고 자, 반지름이 같은 걸 표시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등변 삼각형 세 개가 보여야 돼요. 세 쌍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 세 개가 보여야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반드시 두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외심의 위치를 그릴 때, 자, 어때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했죠. 그 내용에서 온 거니까, 이거는 외심의 위치를 찾을 때 우리가 썼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시험 계속 나올 거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밑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 내용 이제 써야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각에 대한 문제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림을 딱 그리는 순간 이등변 삼각형의 내용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이등변 삼각형 입장에서 요각이랑 요각은 같겠죠. 물론 요각이 비슷해 보인다고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냥 이거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요 각이랑 요 각이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등장하는 요 삼각형도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겠죠. 이게 둘이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삼각형 같은 게 이제 외접원이랑 만나면 이게 뭐 같다 보니까 다 요거랑 같다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요게 이등변 삼각형인 겁니다. 그러면 꼭지각과 마주보는 요 밑각이 같은 거죠. 그 다음 역시 이 새로운 이등변 삼각형, 아니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요 두 각도 같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자, 우리 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인데 둘 이렇게 같으니까 하나씩 더한 거는 90도가 되겠죠. 이해 갔나요? y 같은 거고 g 같고 x 같은 거니까 우리 세 개를 더하면 180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씩만 더하면 90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 이제 문제 풀면서 당연히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두 번째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외시 문제에서는 가계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내용이 항상 등장합니다.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증명하는 과정은 역시 같이 잠깐 볼게요. 자, 우선 이제 삼각형의 이제 원을 한번 먼저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잘 그리고 나서 외접을 못 그릴 때는 원을 좀 잘 그리고 삼각형을 너무 이렇게 약간 정삼각형이나 그런 거보다는 약간 모든 변의 길이가 좀 다른 형태로 그리세요. 그게 일반적인 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은 특이해요.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정리할 때 불편하게 됩니다. 그 친구랑 다르거든요. 일반 삼각형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원의 중심을 딱 찾으면 이제 외심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꼭지점에서 외심을 연결하면, 자, 반지름으로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다. 됐나요? 자, 요 각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으니까 여기가 A로 같겠죠. 자, 요 각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 맞죠? 여기는 C, 여기는 C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더한 거는 90이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는 거니까 쉽게. 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자, 어떤 각의 관계냐면 요 각이랑 이 각의 관계예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각. 어떤 각이냐면 여기서 뭐 A, B, C 기호를 한번 쓸게요. 여기는 O라고 했습니다. 이제 외접원의 중심은 우리 책에 나왔어요. 아우터 바깥쪽에 있는 원이다라 해서 아웃 바깥쪽에 따른 거에서 이제 O자를 따옵니다. 뒤에서 배울 내심은 인터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I를 따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그 중심의 기호만 보고도 외심인지 내심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각이랑 요 각과의 관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근데 그 관계를 찾을 때 쓰는 게 우리 삼각형, 우리 이등변 삼각형 할 때 자, 외각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계속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자, 요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게 옆에 말고 두 내각의 합이랑 같다. 계속 강의에서 언급했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삼각형에 이렇게 그 한 변을 쭉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위에 있는 삼각형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 이제 덧금을 걷는데 자, 요 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요 삼각형의 외곽이에요.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요거 A랑 여기도 A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각의 합이랑 같다. 2A가 되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꼭 물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 거고 여기가 A고 여기도 A예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이걸 쭉 연장했죠. 연장해야 된다 했죠. 그래야 180도가 되니까 요 각은 요 둔각 삼각형의 외곽이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니까 2A랑 같다는 거 따라왔나요? 같은 원리로 자, 요 이등변 삼각형의 이것도 외곽이 되는 거 보이죠? 맞죠? 요 각은 결국 이웃하지 않는가 역시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C랑 C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 EC가 돼요. EC 김씨 어쨌든 EC. 자, 그래서 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전체 각은 EA랑 EC를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라는 각은 결국 A랑 C를 스몰 A랑 스몰 C를 더한 A 더하기 C인 거고 자, 요 마주가 같은 방향입니다. 이게 방향이 같다는 거와 같은 방향 위쪽 방향 요 각은 2A 플러스 2C인데 A 플러스 C의 어떤 관계냐 그러면 2로 묶으면 2배 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요 내용 같은 방향일 때 자, 이 외접원이랑 요 각각 꼭지점을 연결한 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죠. 결국은 요 각이랑 요 각 같은 방향의 각은 항상 2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걸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각을 알면 점프해서 2배에서 요 각을 알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이 각을 알면 다시 일로 점프해서 반 해서 이제 요 각을 알 수 있겠죠. 요 관계에 결국
증명은 했지만 여러분이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외곽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여러분들 반드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개념들 계속 복습하면서 잘 있게 돼야죠. 그래서 앞에서 외운 상태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결국 뒷시간에 또 해야 돼요. 결국 시험 때 몰아서 해야 되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외심에 대해서 했어요. 외심. 자, 그럼 다 알죠? 뭐의 준말이라고요? 그래요.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외접원의 중심. 자, 외접한다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역시 우리 접한다는 표현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서 자, 삼각형이 있으면 우리 이제 안쪽에서 접하는 것도 만날 거예요. 내접원. 자, 이건 바깥 삼각형이 주인공이에요. 삼각형 입장에 삼각형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 한 점씩 꼭지점에 각각 한 점으로 만나는 이 원. 이 원이 외접원이고 그거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른 중심을 찾으면 되겠죠. 외접원의 중심. 자,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고 외심은 원의 중심이니까 자, 이 꼭지점까지 연결했을 때 이게 다 반지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길이는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여러분들에게 보이죠. 뭐가 보이나요?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죠. 자, 그래서 외심을 딱 표현하고 나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항상 3개가 보이면 돼요. 자, 물론 직각삼각형일 땐 2개가 돼요. 그때만.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그러면 스치고 지나가지. 1번, 2번. 그쵸?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각에 대한 거, 요각이랑 요각은 같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쓸 겁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성질.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 외심의 위치를 찾을 때 쓴다고 했죠. 성질은 뭐냐면, 변의, 그쵸? 수직이등분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이 바로 외심이다. 그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거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외심의 위치를 찾을 때는 우린 자, 외심의 위치 어떻게 찾는다고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자, 용어들이 좀 낯설지만 자꾸 얘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리합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어디에? 변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을 한 3개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 그랬죠. 원을 3개 이렇게 그려서 외심의 위치를 자, 뭐 직각삼각형도 한번 이제 그려보고 직각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90도가 되게 그리면 거의 원의 지름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외심이 삼각형 밖에 있구나. 그 다음 예각삼각형을 그리면 외심이 삼각형의 안쪽에 있다는 거 다 확인할 수 있겠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라서 자, 우리 빗변의 길이를 문제에서 줘요. 10이다 라고 예를 주면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5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외심의 위치를 했고 이제 각의 입장에서 보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각이랑 여기 이제 여기가 외심이라고 해볼게요. 외심. 아우터 센터. 그래서 이제 자, 바깥쪽 외접하는 거에 약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물론 이 길이 같은 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중심이니까 반지름으로. 그러면서 어떤 관계라고요? 같은 방향이라 했어요. 요 방향이랑 요 방향이 자, 같은 방향이죠. 자, 여기가 A면 요 각은 2배에서 2A가 되겠죠. 되나요? 이 각을 알면 이 각, 이 각을 알면 이 각. 언제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어느 쪽도 해볼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예각으로 그릴게요. 자, 여기가 외심이라고 치면 자, 요 각이랑 역시 이렇게 연결해서 요 각이랑 관계는 자, 요 각을 B라고 하면 여기는 2배가 됩니다. 중요한 건 같은 방향이 돼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각을 알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외심에서는 지금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이걸로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 각과의 관계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일 때 외심의 위치, 그 다음 외심의 정의, 외접원의 중심 찍고 나서 자, 원을 그려서 이등변 삼각형을 떠올리면 대부분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외심 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외접원을 직접 그려보세요. 외접원을 그린다. 삼각형 모양에서 잘 그려지지 않더라도
자꾸 삼각형이 등장하면 외심 문제예요. 그럼 여기 갔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원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자꾸 그리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중심을 찍어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반지름 같지? 이렇게 표시하고서 생각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에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정말 어떻게 접근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오라고 할 때,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결국 외심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선생님이 이 삼각형이 나오고 외심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원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중심이 여길 거고 반지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걸. 그럼 여러분 눈에 이등변 삼각형이 세 개가 보여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세 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일 때만 두 개입니다. 세 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문제 풀 때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자, OA, OB, OC는 같다 그랬는데 OA, OB, OC는 당연히 같죠. 반지름으로 같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맞고, 각 OBE 그러면 OBE 요각인가요? 그 다음에 OCE 그러면 OC가.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때요? 양쪽에 있는 밑각의 크기가 같다. 우리 앞에 거 복습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OBE랑 OCE는 짝대기 세 개 합동이란 뜻이에요. 우리 1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이건 합동이다. 이 내용은 수직이다. 이런 내용들 우리 평행하다 이런 기호들 이제 등장을 하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합동이라 얘기했는데 OB이면 조금 전에 그 삼각형 아니에요? OBE.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그 옆에 있는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죠.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증명할 때,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걸 증명할 때 이 꼭지각을 이등분해서 둘이 합동인 걸 보였었죠. 기억해야 돼요. 어차피 시험범이잖아요.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어때요? 양 두 변과 끼인 각이 그쵸? 같아서 SAS 합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등변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 결국 이건 외심에서 등장하는 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 때문에 결국 이등변 삼각형의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OCF랑 OCE가 합동이다 그랬는데 OCF 요거 찾는 게 이제 귀찮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대부분 그래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호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OCF면 OCF 요 삼각형을 말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OCE면 밑에 있는 삼각형인데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합동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그림은 명확하게 그려서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이 있다고 쳐볼게요. 정삼각형은 아닙니다. 약간 정삼각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제 중심을 찍고 이렇게 반지름을 표시했어요. 실제 있는 사례예요. 근데 이 그림이 이제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 그림들이. 그쵸? 중요한 거는 이등변 삼각형은 자, 요 삼각형이 이등변이라서 합동은 요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게 합동인데, 문제는 그림이 너무 비슷하니까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을 보고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이 비슷해서 합동같이 보이네 그랬는데 합동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서 스스로 판단해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도형 문제가 그래요. 반드시입니다. 스스로 비슷하다라고 판단해서 이거일 거라고 하면 대부분 틀리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요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점 5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죠. 자, 외심으로부터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왜 같은지는 저는 이제 외심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풀었지만 여기서는 자, 이렇게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 같습니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합동입니다. 자, 아니 직각삼각형 합동이 조건이 아니라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자, 여기 직각이고 직각이죠. 이 길이 같다라고 나왔죠. 그 다음 요 변 어때요? 공통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 90도, 두 변과 끼인 각 90도에서 역시 SAS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나머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죠. 같은 원리로 요 위에 있는 삼각형 둘이 합동이고 이 삼각형 합동이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동이면 뭐 같다? 대응하는 길이들이 같겠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것도 우리가 요 두 삼각형 합동으로도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우리 이걸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외접하는 원이 존재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외심인지 알고서 이제 바로 접근했는데 원래 원리는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자,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좀 더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좀 개념이 살짝 배우는 상황에서 뭔가를 완벽하게 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여러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틀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외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점점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반복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각 시각 90도인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가 주어졌을 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결국 이제 원에 관한 넓이가 나오니까 원의 넓이 공식은 반지름이 r일 때 약간 복습했었죠.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원의 넓이 공식 모르면 결국은 지금 외심의 내용을 알아도 소용이 없겠죠. 자, 우선은 외접원을 그리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죠. 외접원을 그리면 안 보이는 게 보인다 그랬어요. 이 원의 중심이고 이 길이 반지름으로 갔네. 이 길이 반지름으로 갔네. 여기도 반지름으로 갔네. 이게 보여야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일 때만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는 항상 세 개예요. 꼭 기억해놓고 예외는 있으니까 두 개짜리. 자, 중요한 거는 이 길이 모두 같다는 게 중요하죠. 반지름으로.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10이니까 자, 반지름은 정확히 반 5. 여기도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다? 5다.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5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r제곱이니까 5의 제곱 25에 파이를 곱하면 되죠. 숫자 뒤에 파이를 쓰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문자 앞에는 파이를 쓰는데 숫자일 때는 파이가 문자이기도 하지만 숫자를 나타내서 그래요. 그래서 파이 25 이렇게 쓰진 않죠. 왜냐하면 파이는 여러분들 원주율 3.14 이러고 이렇게 3.14 이러고 이렇게 나가는, 그쵸? 끝이 없는 그 순환하지 않는 게 무리수라고 배우는데 어쨌든 이 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호이기도 하지만 문자이기도 하지만 숫자랑 있을 때는 문자 취급해주고 문자랑 있을 때는 숫자처럼 앞에다 써줘요. 이게 이제 참 애매하지만 그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따라가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는 우선 구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각삼각형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주지만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면 결국 왜 그 빗변의 중점이 이게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같다는 걸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외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OCA가 46, 뭐 각을 이렇게 줬는데 각 X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그랬네요. 선생님이 강조했는데 제발 그려주길 바래요. 한번 선생님 말대로 한번 따라서 요번 시험대를 해보세요. 원을 꼭 그립니다. 그리고 중심을 찾아서 길이가 같지? 표시까지 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등변 삼각형 3개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쵸? 여기가 30이야? 여기 30이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다른 색으로 할까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46이야? 여기도 46이겠네. 이렇게 와도 되죠. 그 다음 선생님 이건 뭐 이렇게 하나하나 더하면 90도를 이용하는 게 더 낫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결국 이제 뭐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것보다는 결국 응용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렇게 쉬운 건. 정말 기초적인 문제로 이제 하나 정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익히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지금 외접원을 그렸고 그림을 좀 크게 빠르게 그릴게요. 우리가 아는 거 여기 32, 여기도 32, 여기가 이제 46이니까 여기도 46이죠. 자, 요거 각 하나를 물어봤는데, 자, 이걸로 점프하는 거 연습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 각을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이 각을 알면 이 각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각이 얼마예요? 78인가요? 요 각 전체는 둘이 더하면 78이네요. 요 각은 78 2배 하면 되겠습니다. 약 80이라고 생각하면 8이 16, 160인데 2를 두 번 빼니까 156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그쵸? 이 한 각을 알면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어느 한 각을 알면 나머지 두 각을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 각을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x는
나머지 180에서 빼고 남은 나머지가 얼마예요? 24가 되나요? 24도. 자, 그거 이제 둘이 나눠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도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편해요. 여기서는. 근데 얘기했죠, 선생님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본기를 연습하는 거지 단순하게 이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취지는. 자,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등장하고 요각 같은 거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니까 x랑 32랑 46 한 개씩 더한 거는 90이 되겠다라는 걸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x는 90에서 요거 더한 값을 빼면 되겠죠. 얼마인가요? 78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12도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해도 상관없고요. 선생님이 이제 좀 멀리 보고 이 그림을 자꾸 이해하는 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을 보는 거, 외접을 자꾸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전문은 역시 외심이고, OAC가 32도, 뭐 30도.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읽으면서, 아, 그림이 표현된 날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떠올랐어요? 네. 외접원을 그린다. 외접원을 그린다. 그리고 중심을 찍어서 반지름을 표시한다. 됐나요? 물론 여기까지 표시하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자, 다 알아낼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 보일 거고 여기가 30이야. 그럼 여기도 30. 요만큼은 30이겠네. x의 일부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점프하는 게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좀 익혀줄게요. 자, 같은 방향의 각은 항상 외접원에 있는 요 각이랑 이게 2배 관계죠. 서로. 일로 2배, 일로는 반, 2분의 1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길이 반지름을 표시해주면 여기가 30이면 여기가 30인 걸 바로 알 수 있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확대해서 여기가 32, 여기도 32. 중요한 건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내용은 계속 복습이 돼야 돼요. 자, 요 각은 우리 삼각형이니까 180도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64도를 가져갔네요. 64. 그러면 116도가 되면 되나요? 그럼 1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6도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요 각 관계가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항상 이 각이 등장하거나 이 각이 등장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16이야? 그럼 이쪽은 반이죠. 그리고 반으로 쪼개면 우선 100의 반은 50이고 16의 반은 8이죠. 그래서 58이 되겠네요. 따라봤죠? 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세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등변 삼각형 갔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 각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는 정말 많고 중요해요. 그래서 응용될 때 많이 쓰니까 이 각과의 관계를 보는 걸 우선 연습하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외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은 뒤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뭐 기본 문제들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한번 연습해 봅니다.